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부터는 2020년 그리고 2022년 당시 꾸준히 진행하던 주요 학과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석 소장님과 이 팀장 콘텐츠 제작팀에서 취합한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모집인원 및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2023학년도 입결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룰 예정이며 기존의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전형 정보에 더해 합격을 위한 팁이나 학과들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도 담을 예정이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지망 학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학과에 대한 콘텐츠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신설 흐름에 박차를 가해서 수험생 여러분께서 자주 분석을 요청해주신 계약학과들로 주요 학과 분석 콘텐츠를 시작하려 하며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나 차세대 통신학과처럼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에 집중하여 콘텐츠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가장 먼저 다룰 계약학과는 해당 콘텐츠를 보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실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입니다. 계약학과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이 대학과 직접 연계해서 학과를 설립하고 학과 졸업 후에는 해당 기업에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학과입니다. 이러한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 중 가장 역사가 깊어서 여러분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 그리고 2021학년도부터 꾸준히 생겨나고 있는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가 생겨나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해 이런저런 의문을 가지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 이전에 석 소장님과 이 팀장이 이러한 학과들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던 콘텐츠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석 소장님께서 2021학년도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가 생겨날 쯤에 이 학과들을 중심으로 계약학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신 콘텐츠부터 이 팀장이 2023학년도까지 신설된 여러 반도체공학 관련 전공 개설대학에 대해 정리해둔 콘텐츠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담긴 콘텐츠들이 있으니 이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들의 2025학년도 전형 목록 및 2023학년도 입결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모집 단위 전형들, 즉 같은 대학교 클라우드 공학과 및 숭실대학교 정보보호학과의 자료는 콘텐츠 제작 시점 기준으로 2025학년도 전형 계획에 2024학년도 신설된 해당 모집 단위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팀장이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과 2025학년도 전형 계획을 이리저리 맞추어 보며 기재한 자료들로 꼭 2025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전형들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체 모집 인원이 약 82%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류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다행히 의지한약수 메디컬 쪽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쓰는 학생들과 지원군이 많이 겹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시모집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에 지원하기 때문에 첨단 계약학과에 지원하고 합격하였다가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등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다수인 수시 입시에서는 관련 학과, 적어도 공학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끼리 경쟁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입결에 대해서도 조금 다루어 보자면 일단 2024학년도에 신설된 학과들도 많고 대학 자체에서 입결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입결 자료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2023학년도에 첫 모집을 실시한 신설 학과들도 여럿이라 입결이 안정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대개 합격자들이 내신 성적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는 이러한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들의 비일반고 출신 수험생들이 꽤 많이 진학하기 때문입니다. 입학 시 지원도 풍부하고 취업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메디컬이 아닌 공학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원래도 비일반고 수험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 전형의 경우 아예 50% 70%컷 성적이 4점대로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합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도 그렇고 몇 모집 단위들 입결을 보시면 50%컷 성적의 1점 중반대의 학생들이 있는데 일반고등학교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준수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 비교과 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계약학과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기는 해도 여전히 유망하고 입결이 높게 잡히는 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건이 계약학과의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과 관련하여서는 2021학년도부터 비슷한 첨단 계약학과들이 신설되었는데 대학 라인으로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성균관대학교, 경북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높은 대학에서 계약학과들이 신설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든 정시 모집에서든 이 학과들이 조금은 파이를 잡아먹히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나 연세대학교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처럼 분야가 특색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덜한데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공학 관련 전공에 지원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각 학과마다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나 유니스트 반도체공학과나 둘 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계약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학과명에서도 알 수 있듯 시스템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유니스트 반도체공학과는 반도체 소자, 소재 및 전 공정을 다룬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반도체 계약학과들을 살펴보아도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그리고 서강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교과 과정을 보시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많이 들어있다면 시스템이 학과 명칭에 들어간 학과의 지원이 나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분야가 첨단 분야로 웬만해서 고등학생들이 건드리기 어려운 소재이다 보니 반도체에 대해 구체적인 탐구를 진행하기 어려웠을 테고, 그래서 특히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대개 반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건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본인이 반도체의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되, 커리큘럼이나 학과 소개를 살펴보시고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본인이 생활기록부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판단되는 학과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 전형들에서 실시하는 면접의 경우 대부분 수학, 과학 역량을 검증하는 면접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 전형이나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전형은 대표적인 제시문 면접이고,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과학인재 전형 역시 제시문 기반 수학, 과학 교과형 면접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러한 첨단 계약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들과 함께 제시문 면접을 실시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역시 함께 쓰기 용이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시문 면접을 위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함께 서성할 라인 첨단 계약학과를 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반 공과 계열에 진학할지 비슷한 대학 라인이 첨단 계약학과에 진학할지는 개인이 성향에 따른 선택이기는 하며, 보통 계약학과 6개를 다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하듯 지원군에 일반 공과대학을 쓴 학생들도 있다는 점을 가볍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약학과는 군계약학과입니다. 군계약학과란 국방부 육해공군과 대학이 협약을 맺어 학과를 설립하고, 학생들은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하여 의무 복무 기간을 거치는 학과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사국으로 일컬어지는 고려대학교 스마트보안학부 사이버국방학과가 있는데, 다른 군계약학과와 달리 사이버 보안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치솟았다가 요즘은 다소 잠잠해진 국면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계약학과이자 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군 의무 복무형 계약학과는 군대의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회사와는 차원이 다른 군대라는 조직에 적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이탈을 하는 학생들도 몇 발생하는데, 그러할 경우 여느 계약학과나 그러하듯 지원받을 사항들을 모두 돌려내야 합니다. 취업난에 의해 빠른 취업이나 진로 결정을 하겠다고 선뜻 군 계약학과를 선택하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있으니, 원래 군인으로서의 어떠한 사명의식이 있다거나 해당 조직 및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 학생들이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입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이 팀장이 여러 인재상 및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들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교육부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육성 사업을 통해 선발된 대학이 기업과 채용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와 유사해 보일 수 있는데,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하나의 정해진 외부 기업과 대학이 독립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경우 중간에 교육부의 대학 선정 과정이라는 절차도 있고 참여 기업도 계속 달라집니다. 또 결정적으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 6학기제로 운영되어서 보통 4년 8학기 동안 이수하는 교과 과정을 3년 만에 이수해야 하고, 2학년 때부터 재직자로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해서 상당히 숨막히는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가천대학교는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인 클라우드 공학과와 함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인 5가지 학과를 함께 운영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개설 대학 라인이 다른 탓도 있지만, 어찌 보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취업 사관학교 같은 느낌이 더 강해서 입결이 비교적 높지 않은 편입니다. 빠른 취업이 목적이라면 그 니즈를 충족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가천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등의 대학 네임만 보고 갔다가 엄청난 현실을 마주해야 할 수 있음에도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여러 계약학과 중에서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해보자면, 이 팀장은 계약학과 지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첨단 산업 인재로 거듭나는 것을 적극 추천하기는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은지라 계약학과는 정말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개 공대 학생들이 대기업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취업을 한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계약학과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대 학생들이라고 모두 대기업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직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아예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결국 대기업 취업이라는 결과는 똑같더라도 이리저리 시행착오를 겪거나 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계약학과의 경우 해당 기업 취업을 위한 정예 인재로 양성되는 최적의 루트를 밟는 성격이 강합니다. 진로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메디컬 또는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학과 및 전공들의 경우 본인이 결심하에 다른 진로로 꺾어버리는 결정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계약학과는 의무적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에 이탈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기존까지 받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진로를 선택하려고 해도 의무를 다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장은 진로가 막연하니까 대기업 취업이 정해져 있는 계약학과로 가자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해당 계약학과 분야 종사에 대한 실질적인 뜻이 있는 학생이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부가 끝나면 무조건 기업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도체 분야에 대해 대학원에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은 대학원 학비를 또 지원해주는 학과도 있으니, 모집 요강이나 학과 홈페이지에 각 대학이 열심히 홍보하는 지원 리스트, 그리고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여 의무 근무 기간이나 채용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의 리스크 등도 체크하신 후에 계약학과 지원 및 등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를 비롯한 여러 계약학과를 지망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